자, 어쨌든 시험 치고 이제 첫 선행학습 그거죠. 뭔가 왜 이렇게 강의실 어수선하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또 한 학기를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교재 작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뜻깊은 3개월이었습니다. 네. 뭔 말이냐? 지금 제가 교재를 주문은 넣었는데 예상 외로 갑자기 뭐야 어디 갔어? 배송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재는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한 일주일 안으로 올 거예요. 이번 주 내로는 도착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빨리 오라고 닥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이번에 교재가 될 거고, 지금 흑백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컬러 프린트면 되게 좋은데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잘 봐. 흑백이 아니라 이번에 컬러가 아니라 흑백을 했어요. 교재 흑백 솔직히 진짜 짜치거든. 내가 지금 컬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모든 그래프나 이런 게 다 컬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흑백을 하기가 싫었어. 근데 가격 차가 3배 차이 나요. 원가 차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요새 인간 교재도 하나 보면 45,000원씩 하거든. 아 이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너무 비싸다 싶어가지고 흑백으로 이번에 처리했습니다. 알겠죠? 뭐 흑백이어도 제가 잘만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자, 뭐 커리큘럼 한번 볼까요? 이거 제작한다고 조금 애 먹었는데 예. 어때요? 프로필 좀 잘 나왔죠? 하여튼 왜 웃어? 프로필 잘 나왔죠?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수업 일정은 지금처럼 8시 반, 9시 50분, 토요일 1시부터 2시 20분.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에서 1시 또는 아시죠? 2시 반부터 4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카톡으로 사전 그걸 조사를 받을 거예요. 토요일 날 몇 시에 등원할 건지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제가 스탠스를 확 낮췄어요. 그래서 루트를 일단 메인 교재, 저희의 메인 교재인 루트를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교재로는 라이트센을 쓸 겁니다. 진짜 저 기준에서 많은 걸 이렇게 버린 느낌이에요. 왜냐면 선행이 거의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라이트센을 고른 거예요. 왜냐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비반이 라이트센으로 지금 교재 진도가 나가고 있을걸요. 근데 저희는 메인 교재가 루트죠. 루트 문제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트 센으로 이제 약간 연습을 해봐라. 그런 느낌인 거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시험 기간 넘어갑시다. 자, 워크북을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고쟁이랑 쌤 B를 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고쟁이 위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워크북은 쌤 B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준킬러,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기간 때는 마찬가지로 고쟁이 스텝 3랑 센 B 대수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센 C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여튼 좀 난이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거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약간 OT가 좀 빠르죠? 제 OT는 귀찮아. 빨리빨리 하고 끝내고 싶어, OT는. 그래서 대수에 관해서 우리가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대수부터는 분명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대수랑 미적분 원 중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대수가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훨씬 점수 내기가 빡셀 겁니다. 미적분 원보다는요. 오케이? 왜냐하면 미적분 원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미적분 원은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대수는 누가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치냐 그딴 거 다 필요 없음. 그냥 의지력이 중요하고 계산 능력이 너무 중요하고 낯선 것들에서 익숙해지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습 양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대수는. 그래서 이제 그 단원은 총 3개입니다. 1단원 지수로감수,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수열. 다행인 점은 1단원, 2단원, 3단원이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1단원을 모른다 해서 2단원을 못 풀고 그런 거 없습니다. 3단원을 못 푼다 해서 2단원을 모르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독립적으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장점인가? 장점이야? 독립적이다. 장점인가? 근데 미적분원은 안 그래. 미적분원은 1단원 망하면 2, 3단원이 와장창 깨져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대수는 약간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죠?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결이 달라요. 그래서 지수로감수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킬러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수로감수에서 또 나오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래프를 활용하고 역함수 관계. 기억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잡았을 때 두 개가 y는 x 대칭이다. 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기억합니까? (1대2) 요거 1대2 대 루트 5k까지 여기 뭐 k 말고 l이라고 잡아. 그죠? 또 어떤 거? (1대1 대 루트 2) 이런 게 여러분들의 계산 과정을 굉장히 줄여줄 거예요. 저는 이거 공수2부터 진짜 직방할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거의 입이 여기에 걸리도록 매번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 근데 그게 대수에서도 근데 대수에서 빛을 발해요. 왜? 계산이 오래 걸린다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성질들을 쓰고 이런 공식들을 쓰면 줄일 수 있어.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 기말고사는 뭐 말 안 해도 그냥 대수는 중간보다 기말이 어려워요. 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기말고사가 너무 빡셉니다. 중간고사 때 점수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 기말고사가 그나마 좀 나을 거다. 왜 그렇게 되냐? 수열이 너무 빡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수열이 너무 빡세. 수열 같은 경우에 약간 어떤 스탠스냐면 너네 집합 어렵게 나오는 거 알지? 집합 어렵게 나왔을 때 명제 어렵게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해. 수열이. 그런 느낌이야. 추상적인 거랑 규칙적인 거 찾는 거랑 이런 게 되게 크거든. 명제까지는 아니고 집합까지. 그래서 수열은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에서 어려웠던 걸 생각해보면 약간 규칙성 찾고 추론하고 약간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수열이 약간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계산력까지 더해줘야 된다. 집합은 계산 능력이 필요가 없지만 수열은 기본적으로 일단 값 자체가 세 자릿수부터 스타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집합 어려운 문제의 상위 버전이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겁을 줘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량 늘리자. 겨울방학도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수학만 미친 듯이 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말밖에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대수는 학습량 말고는 답이 없다. 너무 답이 없다.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그래도 나름 많이들 고치려고 한 것 같아. 오답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아직은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시간이 언제밖에 없어요? 겨울 때밖에 없어요. 겨울 때. 그러니까 그때 난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서포팅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 겨울에는 좀 약간 좀 성실하게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고 수학 공부량을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A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모르겠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하세요. 질문을 좀 해. 내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일 극대노하는 포인트가 딱 하나야. 뭐냐면 이 문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난 포기밖에 안 보이거든. 이 문제 모르겠어요에서 도대체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모르겠어요 보다는 나는 이런 문제에서 이런 파트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런 게 난 좀 더 진취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더 얻는 게 많을 거고. 그래서 깊이 있는 Q&A를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한두 문제를 풀어도 좋아. 많은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본인이 설명할 수 있게끔 풀이 과정이 딱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자기가 설명을 못하는데 답을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좋은 습관이 실력을 만든다라고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답에 대한 태도. 이거는 우리 반은 진짜 정말 많이 고쳐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 딴 학원 가봐. 오답 정리 제대로 다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오답 노트 계속 쓰려고 노력도 하고 하잖아. 그지? 오답 정리도 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내가 다음에는 이 파트를 틀리지 않겠다라는 것과 일부 학생들은 소홀하게 하는 면도 있지. 그것도 다 고쳐 나가자. 오케이? 진짜 좋은 습관이 실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포트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서포트 하는 걸 딱 다 적었다기보다는 과제 페널티. 이거는 아시죠? 이제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적용시킬 거고, 방학하면 솔직히 주말 연장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모든 업무를 일주일 데드라인이 있으면 저는 5일부터 시작하는 편입니다. 5일 전부터. 무슨 말이에요? 주말에 숙제가 늦어질 것 같으면 언제 해라? 일찍 해라. 언제? 금요일 저녁도 좋고요. 토요일 오전도 좋고 아니면 일요일 오전도 좋아. 꼭 보면 끝까지 미루다가 늦게 시작하지. 그지? 일찍 시작할 때도 있겠지만 갑자기 저녁에 일 터질 수도 있잖아. 어떤 거? 외식.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식 때문에 늦어졌어. 이해한다고. 그럼 외식 전에 끝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하라는 거야. 미리. 저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다 물어보세요. 데드라인이 일주일이면 저는 5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물론 나도 인간이라 7일 전부터 시작은 안 해. 알겠지? 5일 전부터 해.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하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질을 높입니다. 몰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미리미리 해두세요. 그 다음에 준스매스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앞에 한번 볼까요? 제가 어플을 개발했어요. 제가 이런 강의 사이트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자료방에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여기다가 치시면 사이트 입장이 될 거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 렉처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수업했던 모든 강의 영상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제 전용 사이트고 옛날에 노션 썼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GPT랑 제미나이랑 코딩 싸움 겁나 해가지고 진짜 3주 만에 만든 거거든요. 만들었을 때 쾌감은 좀 지리긴 하더라. 도파민 진짜 터지더라. 하여튼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제가 조사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아이디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 혹시나 나는 지난 강의도 좀 듣고 싶다. 공통수학 1, 2 듣고 싶다 하면 제가 강의 영상을 전부 다 넣어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강의나 이런 것들은 진짜 며칠 전에 유튜브에 봤어? 스토리 봤어? 아니 며칠 전에 동상고 1 수업할 때 동상고는 지금 미적분 1 하거든요. 걔네들 커리큘럼 붕딱 같아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항상 원래 동상고 수업은 항상 전체 공개를 걸어놔요. 유튜브에. 왜냐하면 어차피 뭐 볼 사람 봐라. 안 볼 건데. 그래서 그 덕분에 구독자 일단 164명이 됐어요. 이제 곧 있으면 1000명 돌파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딱 이렇게 이분 뭐라고 했지? 이 사람 강의 개 잘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딴 건 둘째 치고 개념만큼은 정시 나올 뻔했다. 진짜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알겠죠? 개념만큼은 제가 확실한 편이고 그 지식을 갖고 제가 교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은 절대 필요도 없고 이미 루트 공통수학 2 해봤잖아요. 그것보다 더 컴팩트하게 짜놨으니까 그런 부분 서포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질문 자료방에 제가 조교 한 분을 그 톡방에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 질문 조교는
그 이제 이번 올해 졸업생입니다. 저희 반이었고요. 그 친구가 이제 미적분에서 한 개를 틀렸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전담 질문 조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손에 섰으면 제가 돈 주기로 했거든요. 환다 마냥. 그러니까 부탁드려요. 저는 진짜 왜냐면 조교들한테도 진짜 월 몇십만 원씩 조교들한테 납입하고 있고 진짜로 재범쌤도 보시면 숙제방에서 계속 여러분들 숙제 검사하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엔 질문 조교까지. 그러니까 월급에 거의 한 진짜 걔 월급 뿌려주고 있어요. 월급을. 아 뿌려줘. 왜 그러겠니? 공부만 하라고. 공부만. 진짜로. 나는 어떻게든 서포팅 해줄 테니까 공부만 하라고. 질문 조교가 낸 손해설이 이해가 안 돼? 오케이. 영상 해설로도 해줄게. 저 원래 영상 해설 찍잖아요. 저는 손 해설 안 찍잖아요. 왜냐면 관종이라서. 이 야부리 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입 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되면 영상 해설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질문 좀 하면서 질문하면 그 조교쌤도 기분 좋겠지. 자기 수당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나중에 가가지고 쌤 저랑 계약한 건 아시죠? 500문제 제가 드릴 테니까 한 30% 달라고. 죽는다. 알겠지? 하여튼 초대해 드릴 테니까 진짜 한번 질문도 좀 받아보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장학금 시절이죠. 저는 장학금이 학원에서 유일하게 저만 주고 있을 거예요. 장학금은 진짜로. 그래서 이번 올해 장학금도 당연히 상장을 저한테 가져오거나 성적 인증을 하시면 제가 네, 장학금 지급을 할 거예요. 1월 중순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입니다. 올해 1학기,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4%는 5만 원, 10%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었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조교한테 들어가는 돈이나 교재 제작비나 이런 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최대한 네. 이걸 드린 이유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커리큘럼에서 열심히 개고생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보답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 그거고 돈이 나만 놀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지금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제 능력치를 쌓고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치를 많이 쌓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다 시도해 볼 거고 루트 교재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러 교재들 모의고사 진짜 다 순수 제작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자 다 같이. 알겠지? 진짜 항상 늘 원하는 타이틀 전반 올 1. 내가 진짜 항상 원하는 타이틀. 저는 그것만 받으면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죠. 하여튼 이번 학기도 한번 잘 해봅시다. 진짜 정말 열심히 또 준비해놨으니까 교재나 이런 것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책에 보면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알겠죠? 요거 한번 꺼내볼까요? 첫날이라 이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첫날이면 좀 야부리 털고 해야 되지 않나? 개강한 첫날인데 싶을 건데 원래 이제 제가 사담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인 편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또 놀아야죠. 그죠? 딴 반은 저기 수업한대.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 왜냐면 다른 반은 시중교재를 쓰기 때문에 이게 대수가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저는 대수가 정확하게 렉처가 오늘 이 렉처가 1이거든요. 렉처 1. 근데 렉처가 23개 있어요. 그럼 23일 분이죠.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했을 때 설이면 끝납니다. 설 전에 끝나요. 저는 여유로워요. 왜? 그 안에서만 설명하면 되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놨으니까. 알겠죠? 이게 자체 교재의 힘인 거야. 알겠지? 자체 교재의 힘. 시중 교재가 아닌 자체 교재의 힘. 진짜 안 돼, 진짜. 우리 신입생 친구 전 학원이 어디예요? 자체 교재 썼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지난번에 너무 싸가지 없게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 너무 좀 대충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진짜 수정해서 또 예쁘게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예제 보세요. 4개씩 있잖아. 4개씩 달려있잖아. 예전에 예제 막 한두 개밖에 없고 그랬잖아요. 난 그때 이제 설명하면서 예제를 더 많이 넣어야겠다. 문제수도 너무 적잖아.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너무 낮았어. 그래서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스템에선 좀 쉬운데 브랜치로 올라가게 되면 스템은 줄기란 뜻이고 브랜치는 나뭇가지란 뜻이야. 알겠지? 루트가 뿌리니까 우리는 뿌리, 줄기, 나뭇가지 그 다음 마지막 뭐야? 씨드라고 해서 이제 씨앗이거든요. 모든 걸 다시 응축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때? 교재의 그런 구상도도 정말 바꿔놨어요. 알겠죠? 하여튼 뭐 진짜 만들어 봅시다. 주변에선 주접 떨고 있네. 이거 만드니까 주접 떨고 있네. 이거 얼굴 게이같이 나왔다. 계속 게이래 나보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대수의 첫 단원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수업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거듭제곱이랑 거듭제곱 근이죠.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근인데, 자, 첫 내용부터 좀 헷갈리는 게 많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듣고 난 뒤에 너네가 약간 좀 복습도 좀 철저하게 해야지. 그래야 이제 헷갈리는 게 없어져. 첫 단원부터 되게 빡세거든요. 뭔가 약간 느낌이 좀 빡세거든. 근데 그거는 뭐가 부족한 거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안 읽고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아는 상태에서 풀어서 그래.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하나씩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A를 N번 곱하면 이게 뭐가 되죠? A에 뭐가 되지? N제곱 되겠죠? 그쵸? N간하면 4배터.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이게 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긴 그래도 잘 조는 친구들은 없지 싶다. 그지? 하여튼 요게 이제 A의 N제곱 이라고 표현하죠. A의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하고요. 옆에다 좀 적어 놓을까? A를 N번 더하면 뭐가 되죠? NA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더하기가 나오고 곱하기가 발견된 이유가, 곱하기를 발명한 이유가 더하기를 여러 번 했을 때 곱하기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곱하기를 여러 번 하면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면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거듭제곱을 여러 번 하면 테트리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런 거 혹시 막 본 적 있어? 희한하지, 그지? 이런 거 본 적, 이게 테트리션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린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수를 n번 더하면 n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수라고 하고 얘를 밑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 정도까지는 첫 번째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내용이 좀 나오는데 A의 N제곱근이라는 걸 좀 해볼 거예요. 우리 약간 중3 때의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이런 거 하지 않았나? 3의 제곱근, 4의 제곱근 이런 거 해왔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3학년 때는 제곱근 이렇게 2차식으로 뭔가 제한을 걸어놨는데 대수부터는 얘를 확장시켜서 3차식,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킨 거거든.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중3-1 때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과 그런 제곱근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대수에 그냥 적용시켜보면 돼요. 그럼 동일한 내용들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A의 N제곱 근이라고 하고요. 얘들아, 필기하지 마. 알겠지? 필기하지 마. 왜? 수업을 들어, 수업을. 필기하지 말라고 내가 교재 만든 거 아니야. 나의 생각을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적으라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것만 적으세요. 알겠죠? 최대한 일단 수업에 먼저 집중하시고 수업을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다. 그래서 A의 N제곱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알겠죠? A의 n제곱 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정식 x의 n승은 A 라는 이런 방정식의 근이요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n제곱 근 할 때 이 근과 방정식의 근은 동일합니다. 이 뜻은 동일해요. 알겠죠? 그래서 제곱근이었을 때는 2차 방정식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n제곱근이니까 몇 차 방정식이 나와? n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어떤 예시를 좀 들어볼 거냐? 1의 1은 너무 쉽다. 뭐라고 할까? 8이라고 할게요. 8의 세제곱근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x의 3승은 8이라는 방정식을. 그럼 이거는 넘기면 x의 3승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야 되지. 또 제가 거기 3번 볼까? 3번 뭐라고 적혀있어? 그렇지. 공식 적어놨죠? 그래, 또 까먹었을 것 같아. 3차식 합차 공식을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또 적어놨다고. 쓰세요. 알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x-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3개 나오죠. x는 얼마? 2가 나오고 또 여기도 근의 공식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2랑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3개를 답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의 함정 문제를 내겠죠. 어떻게? 8의 세제곱근은 2이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겠죠. 왜? 2뿐만 아니라 허근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함정을 만들어냈겠죠. 1번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포인트에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x의 n승은 a라는 이 친구는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는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근의 개수는 n개가 됩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제곱근은 몇 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몇 개? 3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개 나왔죠. 기억하셔야 돼. 허수의 범위를 계속 잊지 말아야 돼. 허수의 존재를. 오케이. 요게 2번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거기에 이제 이그젬플을 볼 건데 3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요거는 잠깐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그 밑에 있는 문제만 한번 풀어보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맞을까? 그럼 이런 예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찾으면 되잖아. 수아나,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 x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방정식 해를 구하면 되나? 오케이.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x의 3승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근은 요거랑 요거 2개잖아. 요거 혹시 무슨 근이에요? 또 허근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얘 실근 1개, 허근 2개. 그러면 저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있죠. 하나. 그래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3번 내용 패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수분해죠. 4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라는 녀석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죠. 이 2개는 같아요, 틀려요? 중3 때 이런 것 때문에 애먹지 않았나?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 이거에 어떤 차이는 있어? 2의 제곱근은 뭐예요? 그냥 방정식이라니까? 방정식을 저렇게 한글로 표현한 거예요. x의 제곱은 2다 라는 방정식을 2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는 루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맞는지 몰라. 루트 2. 그쵸? 영어로 하면 루트 2잖아. 그쵸? 루트 2.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제곱근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곱근이란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루트보다는.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살짝 대수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진입하는과 동시에 약간 중3 때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느낌의 문제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2번부터가 진짜입니다. 2번을 별표를 치고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싶을 건데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봐봐요. 아까 A의 n제곱근 했을 때 걔네들은 몇 개 나왔어요? n개 나오겠죠? 그 중에서 실수가 몇 개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도 있을 거고 허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2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갈 거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A의 n제곱근은 아까 말한 대로 방정식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지 않죠. 요 말과 요 말은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괜찮죠? 다만 시각은 얘는 약간 한글로 보고 있는 거고 얘는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얘를 해석할 때 우린 공수원에서 이런 걸 배웠죠. 됐죠? 교점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되면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됐어요? 결론 이걸로 갈 겁니다. 이걸로 해석할 거예요. 이걸로 해석해서 결과들을 다 끌어낼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얘는 쉽죠? 상수함수니까. y는 x의 n승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첫 번째 그림,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랑 n이 짝수일 때 그래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나눠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첫 번째 그림은 n이 홀수일 때니까 n이 홀수라는 거는 3부터 시작합니다. 얘들아, 제곱근의 가장 최소는 2부터인 거 알지? 2제곱근, 3제곱근, 그지? 1제곱근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그치? 있어, 없어? 이걸 있어빌리티라고 하던데 이거 알고 있어? 있어빌리티? 오씨 다 모르네? 왜 나는 알고 있지? 계속 누가 써가지고 이거 뭐냐라고 하니까 유행이라고 하던데 유행어? 또 낚인 건가? 하여튼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x의 3승 이런 애들, x의 5승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어. 그냥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y는 a를 그을 거예요. 근데 y는 a는 a 값이 양인지 음인지 0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를 따로 볼 건데 음수는 이렇게 잡을게요. 알겠죠? 마이너스 a.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잡을게요. 이따가 보면 알아요. 다 설계돼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교점은 항상 몇 개로 고정돼 있어요? 한 개. 이해돼? 자, 그래서 다시 결론. a의 n제곱근 중 n이 홀수면 뭐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이 몇 개? 한 개. 교점이 한 개라는 거는 실근도 몇 개? 한 개. 앞에 보자. 8의 세제곱근. 홀수잖아요. 그지? 실수 몇 개? 한 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홀수잖아. 실수 몇 개? 어디 갔어? 한 개. 보여? 항상 한 개. 항상 몇 개? 한 개. 오른쪽 표 봐봐요.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항상 한 개입니다.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수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차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4차함수, x의 제곱, x의 4승, x의 6승 다 똑같이 생겼어. 오케이?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생겼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몇 개 가져요? 2개. a가 0일 때는 몇 개? 1개. a가 음수일 때는 몇 개? 빵개. 보여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는 a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였는데? 1개였는데 n이 짝수일 때는 a 값이 양수면 몇 개? 2개. a 값이 0이면 몇 개? 1개. a 값이 음수면 몇 개? 0개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죠.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서 포인트가 나온다. 우리가 일단 이걸 외워야 돼.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걸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걸로 준킬러 문제 하나가 나옵니다. 준킬러. 벌써 우리는 학교 시험 20번 중에서 15번급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것만 알면. 첫 단원부터 벌써 빡세죠? 자, 몇 개 좀 얘기를 할게요. 2번 내용 가보겠습니다. n제곱근 a라고 할 겁니다. 그게 뭐가 될 거냐면 잘 들어. 현재 요 x의 n승과 a가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의 x좌표를 우리는 앞으로 n제곱근 a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n제곱근 a. n제곱근 a. n 루트 a가 아니야. n제곱근 a. 그럼 여기 n값이 2라면 루트가 돼버리죠.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 2면 생략해도 돼. 알겠지? 2면 루트니까 생략해도 돼. 3부터는 여기다 적어야 되겠죠?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2번의 내용이 n제곱근 a라 읽는다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고요. 3번 값이다. 결국 여기가 n제곱근 a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 n제곱근 a, a가 되는 거 맞죠? 이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가? n제곱근 a, a를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이 3번 내용 맞지? 3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번 내용 여기다 적을게요. 3번의 내용. n제곱근 a에다가 몇 제곱하면 n제곱하면 a가 된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이거야. 요 점이 얘가 지나가잖아. n제곱근 a를 x에다 집어넣고 a를 y에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그 식을 정리해주면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3번에 대한 내용. 4번에 대한 내용 별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내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여기가 뭐가 될까? 여기가 뭐라고요? x의 n승과 y는 a가 만난 영역이잖아. 여기가 뭐야? n제곱근 a가 되는 거 맞지? 맞지? 요거 축대칭 아니야?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은 거 맞아? 혹시 여기는 뭘 것 같아? 마이너스 n제곱근 a.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왔어? 자, 그래서 아까 두 개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지? 여기가 중요해. 잘 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계했어요? 마이너스 a라고 설계하지 않았어? 그럼 혹시 여기는 뭘 것 같아? n제곱근 뭐가 돼? 여기가 n제곱근 a였잖아. 그게 뭐야? x의 n승과 a가 만나는 점이었잖아. 이번에는 x의 n승과 마이너스 a랑 만나잖아. 그럼 뭐야? n제곱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맞지? 괜찮지? 근데 요 그림과 요 그림 똑같잖아.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은 거 알겠어? 그럼 내가 요걸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 여기가 n제곱근 a니까 요 길이도 n제곱근 a 아니야? 뭘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지. 그게 4번의 내용이에요. 잘 봐. 앞에를 보시면 돼. n이 홀수일 때 뭐 할 수 있냐면 n이 홀수일 때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이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을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으면 얘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개소리를 이제 시전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 나 진짜 기가 차서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정석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잘 봐. n이 홀수일 때 이게 되는 건 알겠죠. 이제는 n이 짝수일 때 봐봐. 마이너스 a랑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어떻게? n이 짝수일 때는요.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알겠죠? n이 짝수일 때는. 왜? 교점이 없잖아. 그 교점이 실근이라니까? 그럼 얘는 뭐야? 교점이 아니니까 허수라는 거야. 실수의 범위에선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는 거야. 잘 기억을 해둬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없어요. 문제 풀 때. 왜? 이걸로 함정을 겁나 파나 쌤들이. 안 낚이려면 내가 안 낚이게 잘 대비하시면 돼요. 개념서만 잘 보세요. 진짜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헷갈릴 만한 모든 스탠스 모먼트들 다. 왜냐면 너네 선배들이 다 틀렸거든. 느끼는 바가 많아서 그래. 하여튼 뭐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포인트에 적어놨어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수 짝수 제곱하면 양수돼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수든 짝수번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곱근은 반대이기 때문에 짝수 제곱근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함부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 하나 좀 적어놓자. 적어놓을게. 세제곱근 A의 3승은요. A입니다. 괜찮죠? 세제곱근 A의 3승.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괜찮죠? 근데 4제곱근 A의 4제곱 있잖아요. 혹시 이거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죠. 와 진짜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너네 공통수학 원 풀 때 이거 꼭 보면 이거 바로 이렇게 계산한 친구도 있지? 진짜 이거 항상 쉬워야 되잖아. 그렇지? 왜 그래? 응? 이런 애들 가장 대표적인 이런 애들 이거 풀 때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 뭐 해줘야 돼? 절대값 씌워줘야 되겠지? 오케이? 근데 님들 잘 봐. 이거는 괜찮다니까? 왜? 홀수번 제곱하면 부호는 살아요. 음수를 홀수번 제곱해도 음수고 양수를 홀수번 제곱해도 양수야.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은 괜찮다니까? 뭐든지 다 용서가 돼. 걔는 짝수는 안 돼. 기억해두자. 알겠죠? 진짜 많이들 착각하고 많이들 헷갈리고 많이들 틀리는 파트야. 실수.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테스트로 내는 거야. 테스트로 이제 함정 유발 문제들 막 내겠지. 그냥 틀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해. 개념 공부를. 이게 연산이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연산할 때 틀리는 게 없다니까. 알겠죠? 살짝 밑에 지우고 예제를 풀게요. 자, 다음 값을 구하래요. 1번 세제곱근 64. 이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좀 기억해야 되냐. 거듭제곱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좀 잘 파악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이거 하지 말고 거듭제곱수를 외자, 거듭제곱수를 외자 이렇게 해. 자, 그러면 이제 신입생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거듭제곱수 대결이야. 거듭제곱수를 외자, 거듭제곱수를 외자. 2의 7승. 봐봐, 이거 틀린 거. 땡. 오케이? 나 해볼 사람. 먼저 들어와봐. 거듭제곱을 외자, 거듭제곱을 외자. 고! 야, 네가 질문을 내는 것도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너 해볼래? 거듭제곱을 외자, 거듭제곱을 외자. 이거 진짜 쪽팔린다. 너 먼저 공격해. 오케이. 256.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3회 4승. 오케이. 계속 치고 봐봐. 오케이. 5회 4승. 625. 오케이. 2회 10승. 오케이. 좋아. 계속 가.
3회 우승 243 큰일 날 뻔했잖아 이렇게. 좀 잘하네. 오케이 좋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2는 10승까지 1024까지 3은 6승까지 729까지 3, 9, 27, 81 그 다음 243, 729까지 4는 어차피 뭐 2랑 동일하니까 상관없고 5는 625까지 5, 25, 125, 625 6은 216까지 6, 36, 216 7은 343까지 7, 49, 343 알겠죠? 8은 뭐 똑같고 9도 똑같을 테니까 11의 제곱 121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오케이? 외우세요. 왜냐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세제곱근 343이 나왔어. 이건 뭐야? 아까 내가 343은 뭐라 했어? 7의 세제곱. 그러니까 얼마? 7인 거야. 알겠죠? 너네가 딱 봤을 때 되게 낯설지?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너네 이건 뭐랑 같아? 뭐랑 같아요?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풀마가 왜 나와? 돌았어? 미치겠다, 이제. 야, 풀마4가, 이 새끼야, 이게 왼쪽이 양수잖아. 도대체 음수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뭐 창조한 거야? 미치겠다. 방금 중2 같은 대답을 했지. 루트 16은 얼마야? 4지. 그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 루트 16과 4라는 숫자는 그냥 똑같은 숫자라는 거를.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숫자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예요? 64가 4의 3승이니까 이거 얼마야? 4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걸로 바로 알듯이 저도 이걸 보면 이걸로 바로 아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제곱근 64는 4랑 똑같은 숫자야, 그냥. 알겠어? 알겠지? 네, 익숙해지자. 좀 충격적이네. 자, 그 다음에 4제곱근 0.0016인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만분의 16이죠. 만분의 16. 그럼 이거는 4제곱근에 얘가 10의 4승분의 2의 4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얼마라고? 2가 되겠지. 그 다음 4번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착각하지 말자. 요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본격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제곱의 성질이죠. 다 지울게. 여기부터가 이제 계산의 시작입니다. 자, A랑 B가 둘 다 양수이고 M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다음 5개를 만족하는데 1개를 더 적을 거예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1번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을 하면 A가 된다는 아까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 보시면 뭐에 비추어 보면 되냐면 너네 그 제곱근 할 때랑 똑같이 보면 돼.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얼마야? 루트 6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n제곱근 A에서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가 되는 거야. 알겠죠? 포인트 첫 번째가 뭐야? 제곱근이 같았을 때 루트를 합칠 수 있다 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죠? 3번 나누기도 동일하다.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가 n제곱근 A분의 B가 되려면 n제곱이 동일해야 된다. 됐죠? 4번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이 나오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5번째 성질이기 때문에 다 익숙해져야 돼. 자, 별표 치자. 왕별 치자. 너네가 진짜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np제곱근 amp제곱. 이거는 여기 p가 있고 여기 p가 보이잖아요. 뭐가 돼? 약분이 돼요.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잘 들어. 이거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얘도 알아놔야 되겠죠? 뭐가 중요한 거야? 반대가 중요한 거야. 자, 이걸 내가 반대를 쓰는 거를 제가 어디에 적어놨냐면
여기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라고 적어놨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앞에 보자. 예시 하나만 좀 들어볼게. 두 숫자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일단 첫 번째 후보군 루트 10, 루트 5. 두 번째 후보군 세제곱근 11.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볼 거야. 자,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 2점 얼마 되는 거 맞아? 좋아,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좀 골 때리죠? 세제곱해서 11이 되는 숫자. 2를 세제곱하면 8이야. 그죠? 3을 세제곱하면 27이니까 그 사이 어딘가 있겠네? 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소비교를 하려면 뭘 봐야 되냐? 잘 봐. 내가 요거 전에 배경 지식 하나 설명할게. 루트 혹시 이 중에서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건 아시죠? 그러면 여기가 같으면 안에 숫자가 더 큰 게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여기랑 여기에 제곱근을 맞춰줄 거야. 근데 제곱근을 맞춰주는데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p를 곱하는 거예요. p를 곱해서 얘를 같게끔 맞춰줘. 뭘 생각하면 돼? 최소 공배수. 2랑 3의 최소 공배수 얼마? 6이죠. 여기를 6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3을 곱했잖아. 그럼 여기도 3을 곱하면 5의 세제곱. 납득이 되세요? 그 다음 여기 6으로 바꾸면 얘는 11의 몇 제곱? 2제곱. 그럼 얘가 얼마? 125. 얘가 얼마? 121. 누가 더 커? 네가 더 커.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걸 겁나 많이 할 거야. 또 하나 더 써볼까? 자, 요것도 쓴다. 자, 요거는 예제에 있는 문제인데 4번을 볼 거예요. 루트에 2 곱하기 세제곱근의 4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혹시 요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알아? 자, 이거의 배경 지식도 이거죠. 너네 2루트 2 어떻게 계산하니? 루트 8이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원래 원리가 뭐였어, 이거? 그렇지. 루트에 2의 제곱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루트끼리 같아졌으니까 아까 2번 공식에 의해서 저게 합쳐질 수 있잖아. 그래서 루트 8이야. 이해가 돼? 우리 원리 몰랐던 사람 많지, 솔직히. 그렇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이거는 원리를 아는 거의 확장 버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안에 얘를 뭘로 바꾸면 돼? 세제곱으로 묶어야 되잖아. 그럼 세제곱 주는 대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2의 몇 승? 3승 이렇게 주면 된다고. 이해가 돼? 그러면 이게 세제곱근의 4가 되잖아. 4는 2의 제곱이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맞춰줬잖아. 3, 3. 뭐야? 합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루트에 세제곱근의 2의 몇 승? 5승. 지수 법칙에 의해서. 됐죠?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요거 계산하는 게 없지. 그래서 적어 놓을 거야. 6번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읍시다. 6번은 요걸 적으시면 돼요. n제곱근 안에다가 m제곱근을 집어넣으면 mn제곱근이 된다. 알겠지? mn제곱근이에요. mn제곱근. 이거는 순서 바꾼 거예요. n제곱근, m제곱근, m제곱근, n제곱근, mn제곱근 이런 식으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럼 얘는 2가 숨어져 있으니까 얘는 몇 제곱근 돼요? 6제곱근 2의 5승 이렇게 되는 거. 납득이 되세요? 자, 요런 계산을 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끝. 빡세 보이는 게 느껴지지 조금씩. 살짝 어려워질 거야. 자, 그러면 제가 프루프에 2번만 증명해보자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거 증명할 건데 요 친구를 x라고 잡을 거고 요 친구를 y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n제곱근 a가 x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n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x의 n제곱은 a가 되겠죠. 얘는 1번에 의해서 a가 되겠죠. 그래서 y의 n승도 b가 됩니다. 괜찮죠? 두 개를 곱합니다. 좌변은 ab가 될 거고요. 우변은 x의 n승, y의 n승. 근데 x의 n승, y의 n승은 xy n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이 방정식은 뭐예요? 어떤 수를 n제곱했더니 ab가 됐어. 뭐야? ab의 n제곱근은
xy가 된다라는 거겠죠. AB의 n제곱근이니까 AB의 n제곱근은 n제곱근 AB라고 쓸 수 있고 이게 뭐다? xy가 된다. x랑 y가 각각 뭐였어? 얘랑 얘였으니까 두 개를 곱한 건 얘가 된다. 증명했죠? 이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3, 4, 5도 다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증명을 해보라는 건 안 할게요. 근데 그래도 알고는 있으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 방식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예제 마무리 좀 풀어봅시다. 예제들.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1번. 연습은 나중에 집 가서 하세요. 미리 풀지 마. 집 가서 해봐야지 또 연습도. 지금은 칠판만 보는겨. 자, 4제곱근 2랑 4제곱근 8. 곱하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머릿속에는 이제 생각해야지. 이건 어떻게 될까요? 4제곱근 16. 맞죠? 16은 2의 몇 승? 그럼 다 맞춰졌으니까 얼마? 2.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뱉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어차피 집 가서 다 기억나. 알겠지? 그 다음 2번. 자, 루트에 5제곱근에 1024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예요? 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2가 숨어져 있죠? 얘는 몇 제곱근? 10제곱근에 1024인데 1024가 2의 몇 승? 얼마? 2. 잘했어요. 됐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루트에 16분의 세제곱근 1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안쪽부터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세제곱근에 16의 세제곱.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루트에 세제곱근을 묶을 수 있죠? 그럼 뭐가 되죠? 16의 3승분의 16이 되죠. 괜찮죠? 그러면 16의 3승분의 16이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요? 16의 제곱분의 1로 바뀌죠. 요거 계산하면 여기 2가 있잖아. 또 뭐야? 6제곱근에 16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죠? 근데 여기가 제곱이고 여기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이 돼도 되고 세제곱 돼도 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니까 약분이 돼서 얼마가 돼? 세제곱근에 16분의 1. 결론적으로는 얘가 된다. 오케이? 4번은 했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문제, 스페셜 렉처라고 해서 1번 있죠?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볼게요. 자, 거듭제곱근과 함수인데, 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준킬러 문제가 얘가 될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문제냐? 이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n-3의 n-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fn, 실수의 개수죠. 실수의 개수. 이거 보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 원래 a의 n제곱근이었죠. 근데 a가 뭘로 바뀌었어요? 어떤 새로운 함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함수는 여기 n제곱과 여기에 n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죠. 맞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a의 n제곱근 중에서 n이 짝수일 때랑 호일수일 때 a의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여기 그려졌던 표 있죠, 표.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됐죠?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보세요. 왜요? 잘 봐주세요. 요거 기준 했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죠? 여기가 얼마예요? 4겠죠? 그러면 요게 이참수기 때문에 요 값만 유일하게 양수죠. 요 값은 얼마예요? 3 놓고 여기다 5 넣으면 0 되죠, 0. 그리고 3, 4, 5를 제외한 값을 넣으면 무슨 수가 되죠? 음수가 되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1 넣어도 음수잖아요. 2 넣어도 음수고 6 넣어도 음수겠지. 7 넣어도 음수고. 됐어? 괜찮아? 자, 그러면 뭘 볼 거냐? 앞에 봐. n이 아까 홀수면 항상 실근 개수 몇 개라 해? 1개라고 하지. 그래서 F3은 얼마? 1개. F5도 얼마? 1개. F7도 얼마? 1개. 야, 씨, 뭐가 와도 항상 얼마다? 1개다. 누구일 때? n이
홀수일 때. 그게 1번의 내용이겠죠. 됐나요?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n이 홀수면 1입니다. 2번 내용 가볼까요? n이 짝수라면 아까 짝수일 때 a 값에 따라서 개수가 다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유일하게 양수일 때만 몇 개를 가진다? 2개를 가진다. 기억나? 그래서 F4일 때만 유일하게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4를 여기다 넣어봐. 얼마야? 1이잖아. 1의 4제곱근은 얼마? 2개지. 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 2개죠. 양수니까. 됐죠? 0은 될 수 없지. 왜냐하면 3과 5가 0이니까. 얘는 짝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또 될 수 있는 거 없죠. 그래서 2일 때나 6일 때나 8일 때는 그 값들이 다 무슨 수가 돼요? 2 넣어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실수인 게 몇 개? 빵개. 여기는 얼마? 0개 되는 거야. 그게 2번 내용이죠. 괜찮나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럼 이걸 내가 문제로 이따가 낼 거야. 알겠지? 예제 문제. 바로 낼 거야. 스템에 있는 5번을 볼게요. 바로 그냥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템 문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스템 06. 바로 갑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지 마시고 저의 풀이를 보시고 집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적어 놓으세요. 어차피 이건 동일하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바뀌죠.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다 동일한데 뭐만 달라요?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말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것만 해석하면 되겠죠. 맞죠? 요것만 해서.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음의 실수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가질 때 A면 여기가 n제곱근 A죠. 여기는 뭐가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n제곱근 A. 얘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할 때가 딱 어떤 상황? n은 짝수고 A는 양수일 때. 요게 음의 실수겠죠. 맞죠? 실수인 것은 2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음수는 얘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n은 짝수, n 짝수, A 양수. 됐나요? 두 번째, 또 뭐도 있겠어요? 추론해보는 거예요. n이 홀수일 때 됩니까? 되죠? 맞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n제곱근 A였잖아요. 맞나요? 따라서 n이 홀수일 때는 A가 무슨 수? 음수.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파악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A잖아요. 얘가. A를 구하기 위해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n축이고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6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있고 4가 있고 여기는 5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부터 봅시다. n이 짝수면서 A가 양수. A가 양수인 거는 누구 아니면 누구? 4 아니면 5일 때. 그럼 n이 언제일 때밖에 안 돼요? 4일 때만 유일하게 되겠죠? 납득이 됩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는 A가 음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수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2, 1, 7, 8, 9 이런 애들이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근데 1은 안 돼. 2부터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7. 또 누구 돼요? 9. 누구 돼요? 11까지 되겠지. 이해가 돼? n이 홀수일 때는 A가 음수면 되니까. 납득이 돼? 다 더하면 얼마? 31이지. 여러분들 거기 적혀있죠? 200612 이게 뭔 뜻이야? 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문제란 뜻이야. 3등급을 맞추려면 풀어야 되는 문제. 괜찮지? 어렵지 않지? 이거 내신 빈출이야. 참고로 내신에 이런 문제가 15번급에 한번 나와요. 14번급, 15번급 20번 중에서. 괜찮죠? 진짜 고작 그거 하나 개념했다고 바로 준킬로 나와버리지. 풀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페셜 렉처로 따로 둔 거야. 알겠어? 기억해둬. 이런 것들 진짜 많다. 잘 한번 복습해보세요. 그럼 이제 개념은 끝났습니다. 스템 1부터 시작해서 남은 10분 동안 한번
문제 다 풀어봅시다. 브런치래. 브런치 뭐 조식 먹으러 가냐? 자, 브랜치는 제가 A반에서도 다 못했어요. 아까 전반에서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브랜치는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해설 강의 따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발 스템을 다 푼 다음에 브랜치도 한번 도전해봐. 브랜치 문제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급 문제들이야. 어렵게 난이도 잡았거든. 브랜치 7번, 8번 어려워요. 근데 7번 문제가 놀랍게도 엑시스 3번 문제랑 똑같아. 그 다음 커리큘럼이랑. 그러니까 난이도 있게 잡았어, 브랜치는. 근데 스템은 좀 나름 쉽게 잡았거든. 그러니까 스템만 열심히 연습을 하셔도 웬간한 센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센 문제 기반이에요. 센을 제가 타겟해서 기반해가지고 문제 짜집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퀄리티 다 좋습니다. 기억 볼게요. 한번 해보자. 8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3루트 3이다. 3세제곱근 3이다. 맞나? 봅시다. x의 3승의 값이 81이 되는 x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 x는 뭐가 될 거냐? 얘만 나오겠죠? 세제곱근 81. 인정?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 방정식 계산할 필요 없잖아. 그지? 요거 하나 나올 거라는 거 알잖아요. 왜? 홀수니까. 실수는 몇 개? 한 개. 누구로? 얘로. 짝수였다면 누구로 나와? 풀마 붙여서 2개 나왔겠지. 이해가 돼? 좋아.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돼요? 3세제곱근의 3의 4승이죠. 자, 바꿔야 돼. 어떻게? 세제곱근 3의 3승 곱하기 3의 1승 바꿔야 되죠. 어떻게 돼요? 세제곱근 3의 3승 곱하기 세제곱근 3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요게 3이죠. 그래서 기억이 참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좀 계산이 힘듭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니은 갑시다. 세제곱근 125. 자, 말장난 주의. 적지마. 너네는 나중에 복습하는 거야, 복습. 오케이? 적지마. 세제곱근 125의라고 했잖아. 세제곱근 125는 얘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5죠. 바꿔야 돼. 뭘로? 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페이크 개쩔죠? 세제곱근 125의 4제곱근. 뭐야? 5의 4제곱근.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5의 4제곱근. 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 몇 개? 2개. 왜? 짝수니까. 양수니까 2개. 그래서 니은이 틀렸겠지? 디귿. n이 홀수일 때 x의 n승은 10의 실근은 당연히 뭡니까? n제곱근 10입니다. 왜요? 홀수니까. 짝수였으면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알겠어? 리을 가자.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16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of course. 그죠? 왜? x의 n승은 마이너스 16을 만족하는 x가 없잖아요. n이 홀수일 땐 있어, 없어? 있는 거야. n이 홀수일 땐 있지. 누구로 있어요? n제곱근 마이너스 16. 그 친구 뭘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n제곱근 16을 바꿀 수 있다고. 뭐만 주의? 제발. 짝수만 주의해라. 짝수만. 나은아, 뭐만 주의하라고? 짝수. 홀수면 다 돼요. 모든 게 용서가 돼. 알겠지? 얘 진짜 나중에 딴 강의 한번 봐봐. 진짜 이렇게까지 미치도록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처음 개념 파트에서. 왜 디테일하게 하냐면 여기서 실수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실수 하나도 용납하기가 싫어서 진짜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랑 개념 노트만 다시 제대로 봐도, 그리고 정리를 하고 본인 걸로 만들어도 충분히 진짜 여기 파트는 괜찮을 겁니다. 2번 갑시다. 이거는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볼게요. 세제곱근 9 곱하기 세제곱근 3.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은데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5분 정도 남았거든. 최대한 빨리 설명할게. 세제곱근 이건 27이죠. 그러니까 3입니다. 됐죠? 2번 5제곱근 마이너스 243인데 이거는 5제곱근 마이너스 3의 5승 봐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죠. 홀수니까. 3번 세제곱근 3분의 세제곱근 81이니까 세제곱근의 3분의 81로 이렇게 합쳐도 상관이 없다고. 제곱근이 같으니까.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세제곱근 27이 될 거고 얘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3의 3승이니까. 맞아요? 4번. 다섯 제곱근 세제곱근 32거든요. 다섯 제곱근 루트 30인가? 그냥? 이거죠? 세제곱근이네. 됐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치만 바꿔. 왜? 32가 2의 5승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뭘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5번. 4제곱근 마이너스 16은 실수가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근데 오른쪽 마이너스 2는 무슨 수야? 실수지. 애초에 안 맞죠? 틀렸습니다. 5번은 그냥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끔. 하지만 제가 홀수가 되면 돼야 안 돼. 이거는 돼야 안 돼. 이건 된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알겠지? 뭐니까 괜찮은 거야? 홀수니까. 짝수만 주의하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다. 뭐만 주의? 짝수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 요거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잖아. 저걸 간단히 하래. 뭐 해야 될까? 일단 거듭제곱근 계산하려면 뭐부터 맞춰야 돼? 거기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부터 맞춰야 되겠지. 근데 지금 어때? 4, 12, 6 다 다르잖아. 뭘로 바꾸는 거야? 12로 통일하시면 되겠죠. 합시다. 12제곱근 될 거고요. 그럼 얘는 4a제곱 b에다가 3승 처리하면 되겠죠? 곱하기.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2제곱근이니까. 나누기. 얘는 제곱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계산합시다. 자, 요거는 12제곱근을 묶을 수 있죠? 그럼 얘는 64a의 6승 b 3승 곱하기 a 3승 b 4승 나누기 64a의 제곱 b의 6승. 이해가 되니? 되지? 이거 이해가 돼? 그냥 안쪽에서 계산하는 거야. 요거 세제곱, 요거 계산, 요거 제곱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다 묶을 수 있지. 루트가 같아졌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할 때는 숫자끼리 문자끼리 제발 따로따로 해. 64 곱하기 1 나누기 64 얼마? 1이지. 그 다음 A 6승, A 3승, A 9승에다가 A 2승 나눠. A 7승. B 3승, B 4승, B 7승에다 B 6승 나눠. B 1승. 끝. 됐죠? 다음 4번 문제. 이런 연산들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지. 자, 4제곱근에다가 자, 위에 밑에를 봤을 때 세제곱근 A분의 제곱근 A잖아. 그럼 안쪽을 먼저 맞춰야 돼. 바깥쪽을 먼저 맞춰도 되는데 안쪽을 맞추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해. 여러분들은 둘 다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A 세제곱근 A랑 제곱근 A를 합치려면 몇 제곱을 묶으면 되겠니? 6제곱근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돼?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6제곱을 묶으면 얘는 A의 몇 승? 3승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에 자, 안쪽도 마찬가지 12제곱근을 묶으면 될 것 같아. 12제곱근 A 3승 분의 12제곱근 A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세제곱근에 자, 얘는 제곱근에다가 4제곱근이니까 4제곱근의 A제곱 4제곱근의 A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그럼 안쪽을 계산해보자. 6제곱근 맞춰졌으니까 6제곱근으로 묶을 수 있고 A제곱분의 A 3승이니까 몇 제곱근이 돼? 6제곱근의 A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여기도 계산해볼게. 12제곱근 맞췄으니까 12제곱근을 묶을 수 있고 그럼 남아있는 게 A 3승분의 A 4승이니까 뭐가 돼? 12제곱근의 A가 되겠지. 괜찮아? 그 다음 여기도 4제곱근을 묶게 되면 4제곱근의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이 되겠죠? 괜찮지? 라스트 계산. 계산하자. 24제곱근의 A. 여기는 24제곱근의 A. 여기는 12제곱근의 A분의 1이잖아요. 괜찮죠?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이게 뭐야? 24제곱근의 A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12제곱근의 A로 바꿀 수 있죠? 왜? 약분이 된다니까? 아까 그 공식 계속 쓰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얼마야? 1인 거 알겠어? 그래서 답은 1이야. 마지막 5번만 할 텐데 5번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대소관계 문제죠. 얘를 몇 제곱근을 묶으면 될까? 이건 한 명씩 대답하고 끝내자잉. 몇 제곱근을 묶으면 될까? 12제곱근을 묶으면 되겠지. 오케이. 우리 친구 이름 뭐지? 지성이. 지성이가 A를 대답해보자. 그러니까 세제곱근 말고 이제 그걸 제곱근을 통일시켜야 되잖아. 12제곱근을 통일시키래. 뭐야? 12제곱근 4제곱. 오케이, 좋아. 주영이 B 해봐. 오케이, 수환이 C 해봐. 오케이. 비교하면 81, 125, 121. 누가 제일 커? B가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에 A 순서. 뭔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6번은 아까 했던 거니까 패스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이거 6문제 풀어보니까 어때? 좀 빡센데 할 만은 할 것 같죠? 그나마 쉬운 파트다. 로그 가면 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수할 때 최대한 좀 정의랑 성질에 잘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 이슈 없도록 잘 하시고, 제가 나눠드린 나머지 요거 있죠? 우리가 워크북은 라이트 센 하기로 했잖아. 근데 라센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라센에서 문제들을 뽑아서 낸 거거든. 근데 난이도 이게 맞냐? 난이도 수준이 처참해, 라이트 센은. 근데 센 하기엔 내가 봤을 때 너무 좀 빡셀 것 같고, 라센으로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하셨어요.